응, 이거 어디요? 이개년이라 이거 이개년이라 이거. 2개년이요, 보통. 네. 진짜 그러면 3개년은 3개년이에요? 아, 보통 2개년, 3개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지? 네, 그냥 뭐요? 그거요? 볼륨이요. 1권, 2권. 아, 볼륨 1이요, 볼륨 1. 1권. 아, 왜, 볼트인 줄 알았어요, 볼트? 그죠? 볼륨입니다, 볼륨. 어디 갔냐? 아? 아, 볼륨이요? 그 책의 몇 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예. 볼륨이 덩어리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1권, 2권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볼륨이 크다 그러면 되게, 뭐랄까? 내용이 길다는 얘기예요. 우와. 그리고, 봅시다. 우리가, 어디 갔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오늘이 금요일 에이트 돼 있다. 그래서 30번까지 신경 문제는 다 푸셨을 거고, 뭐, 여기 신경 따위에서 뭐 어려운 게 있지는 않았을 테죠? 그쵸? 대체로? 어려운 게 있었나요? 그쵸? 어려운 건 아니죠? 아, 그러면, 우리 일단, 30번까지요? 응? 신경 문제는 금방금방 푸니까. 그 다음에, 일단, 미리 뭐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목표는, 어디까지더라? 오늘의 목표는, 요까지 푸시는 거예요. 미리 숙제를 말씀드리면. 내용일지 끝까지요. 이게 몇 쪽이냐? 65쪽. 네, 65쪽.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후딱후딱 답 찾기만 좀 해보세요. 얘들은 쉬운 파트니까. 네, 65쪽 그냥 파트 2 앞에까지. 그래서 여기 주장 문제 나오기 전까지요. 꼭 오늘은 도표하고 내용 일치하고 간단하게 몇 문제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쭉 넘겨서요. 36번이니까 38쪽이네요. 36번 도표 문제를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로 넘어가서 36번을 보시면요. 도표 문제잖아요. 다 아시죠? 이거 듣기 하실 때 듣기 1페이지 1번부터 11번 정도 돌아가고 있을 때 풀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안내문 풀고 오른쪽에 있는 안내문 2개 풀고 그 다음에 도표 풀고 그래서 도표 문제는 뭐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 얘는요 답이 주로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3, 4, 5에 그래서 2번은 조금 비율이 낮지만 2번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잠깐만. 한꺼비가 자리가 마땅치가 서준이 옆에 앉으면 되나? 그래서 예전까지는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한 2019년 정도부터 2번도 되게 잘 나와요. 요즘에는. 그래서 2, 3, 4, 5 정도로 순서로 보시든가 저는 보통 이제 5, 4, 3 이렇게 읽는 편이었는데 요즘 자꾸 2번이 답이 나와서 킹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맘대로 읽으세요. 3, 2, 4, 5 하시든지 4, 3, 2, 5 하시든지 아무튼 주로 이쪽에 많이 걸려있긴 합니다만 도표 문제하고 다음에 보실 이 뒤에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다음 글에 나오는 누구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문제. 그래서 도표 25번, 그 다음에 26번 문제가 2번의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순서는 일단 저는 주로 이렇게 읽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근데 요즘에 자꾸 이렇게 읽으면 손해보는 느낌이어서 2번이 나오면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3, 2, 4, 5로 읽을까? 3, 4, 2, 5로 읽을까? 뭐 아무튼 그건 알아서 해주시고 도표 문제는요. 얘네들은 일단 시간을 매우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듣기 하고 있는 동안에 빠르게 처리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저는 5번부터 쭉 보면 얘를 굳이 읽고 계시지 마세요. 탑 5 컴포서 랭크드 넘버 뭔 소리지? 하고 여기부터 그래프 쇼 어버브 쇼 탑 5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거리 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듣기 하고 있을 때 딱 넘겨가지고 저 기준으로 치면 저는 그냥 여기부터 읽어요. 5번부터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내용 보고 도표 파악해도 늦지 않아요. 봅시다. 5번. The gap in number of performances. 그럼 격차네요. 어디에서의 격차요? 퍼포먼스의 숫자에서의 격차요. 퍼포먼스인데 뒤에 보니까 베토벤 바흐가 나와요. 아, 그러면 공연인가 보다. 연주하는 공연 같은 건가 보네. 베토벤하고 바흐 사이에 퍼포먼스에서의 숫자의 차이. 그 차이가 어땠다? 제일 컸대요. 그냥 동사, 보어. 제일 컸습니다. 2016년에. 17년에는 제일 작았대요. 그럼 16, 바흐, 베토벤, 16 제일 크고 17 제일 작으면 돼요. 그럼 바흐, 베토벤은 두 번째, 세 번째네요. 그럼 16 제일 크고 17 제일 작으면 돼요. 딱 봐도 격차가 16에 제일 크고 17에 제일 작네요. 뭐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맞고요. 아, 얘 답 3번이었던 것 같은데. 4번 As for the two composers, 두 명의 작곡가에 있어서 바흐와 슈베르츠라는 두 명의 작곡가에 있어서 the number of performances 똑같아요. 이제 문장 구조는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는데 steadily increase니까 꾸준히 증가해야 돼요. 뭐 이렇게든 아이고, 이런 식으로든 계속 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16, 17에 가면서 그러면 슈베르트하고 바흐가 두 번 다 증가하는지 확인합시다. 슈베르트 맨 오른쪽 올라가고 바흐였나요? 3번 올라가죠. 네. 그럼 얘도 맞네요. 이런 15원 가면서 3번을 읽읍시다. The three composers, 세 명의 작곡가요. Whose rankings in the number of performances remain the same.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조금 길죠. 작곡가의 숫자인데 죄송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사람들의 랭킹이요. 순서네요. 그럼 순서니까 뭐의 순서겠어? 당연히 다 똑같잖아요. 공연 숫자의 순서예요. 그럼 이 순서가 유지된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The same. 동일하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작곡가 3명의 3명은 throughout the whole period. 여기는 전체 기간, throughout은 줄곧 내내 이런 말이죠. 전체 기간 내내 줄곧 순서가 똑같았던 작곡가 3명이래요.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랍니다. 그럼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의 순서가 같은지 봅시다. 그럼 베토벤이 어딨죠? 아, 여기네요. 그럼 편의상 그냥 2번, 브람스, 4번, 5번이네요. 2, 4, 5가 등수가 똑같으면 돼요. 얘는 3등이었고 맞나요? 멍청인가요? 뭐냐? 2등? 숫자를 잘 못 세요. 원래 잘 세는데 3 밑은. 아무튼 베토벤은 2등이었는데 1등이네요. 그럼 이미 베토벤에서 나가리가 났죠? 그럼 게이트 3번?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일치 4개 중에서 주로 도표가 제일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25, 26, 27, 28번 이게 한 페이지에 있잖아요. 전 보통 그래서 요렇게 푸시라고 말씀드려요. 도표 문제 푸는데 은근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27, 28 안내문 문제 듣기 할 때 푸시면서 머리 조금 예열해놓고 그 다음에 글 비스무리하게 생긴 26번인데 얘가 답 찾는 건 조금 나을 거예요. 도표는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 문제는 가능하면 왜 우리 듣기 시험지도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첫 페이지에 요 왼쪽 단락 이게 몇 번이더라? 6번 정도까지일 거예요. 여기 6번 넘어가기 전에 끝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조금 걸리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여기 요때까지 푸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표야 그냥 우리 예열하는 과정이니까 뒤에 몇 번이에요? 37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네. 뭐하래? 책이요? 아, 어? 책 지난번에 안 왔었나? 성섭이가? 그러면 저기 하영아 알려줘. 어디 있냐 책이? 골방 문 열고 삐님, 책상에 위에 얹어 있어요? 그러면 교무실 그 뒤에 골방 알지? 골방 들어가면 맨 뒤에 책상 위에 얹어 있대요. 엑스퍼트 1번 갖고 오시면 돼요.
금방 하실 수 있죠. 시간 남으신 분들은 다음 문제 푸세요. 어차피 남는 거 다 숙제니까. 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버립시다. 내용 일치는. 같이 한번 볼까요? 37번을. 도표 문제는요, 이거 생각보다 문장이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 길이가 주로 길죠, 도표 문제들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도표 문제 특징이요. 반드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경향이 강하냐면 선택지 중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게 생긴 선택지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이 혹은 사고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누구랑 순서를 비교할 때 숫자 같은 걸 비교할 때 얘가 얘보다 컸다. 얘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작다. 이런 애들이 답일 가능성보다 이런 경우 5가지 항목이 있을 때 세 번째 항목이 5번째 항목에 비해서 3배 이상이었다. 이래서 하다못해 단순한 상수라도 해야 되는 애들, 아니면 항목이 5개 중에 가장 낮은 애는 얘였고 얘였는데 얘는 얘의 3배 이상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항목이 계산 생각해야 되는 게 2개 이상인 애들, 요런 애들이 답에 걸려있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얘네들은 길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이제 전 성향상 최대한 덜 읽는 걸 좋아해서 긴 걸 안 읽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로 이런 시부엉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어차피 반드시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아래서부터 볼게요. 반골 기질이 좀 있는지라. 5번이요. Of all the countries above에서요. of 플러스 명사가 문장 맨 첫머리에 오잖아요. 이렇게 절이나 문장 첫머리에 of 뭐뭐 이렇게 가면요. 하고 주로 콤마가 찍혀 있을 거예요. 얘는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of all the countries 모든 나라들 중에서 above 위에 있는, above는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 있는 형용사예요. 앞에서 꾸며도 되고요. 뒤에서 꾸며도 돼요. 근데 앞에서 꾸몄을 때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가끔. above나 below는요. 나 말고 다른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 뒤로 가야 돼요. 근데 뒤에다가 쓰면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above, below, 위, 아래라는 형용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 라고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럼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the only one, 유일한 하나래요. where the percentage of actual food waste was lower than that of perceived food waste. 그럼 유일한 한 놈인데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percentage는 비율이니까 딱 봐도 이거 표잖아요. 그럼 퍼센티지는 비율이겠구나 무시하시면 되고, actual food 얘가 중요하겠네요. actual 실제 음식 쓰레기가 어쨌다? lower 더 낮았다. 뭐보다? that of 그것 of네요. 그럼 어디 갔냐?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건 percentage가 되겠죠. 그럼 perceived food waste요. 인지된 음식물 쓰레기의 숫자보다 실제 쓰레기가 더 낮은
그런 유일한 한 국가는, 한 나라는 어디였다? 덴마크였다네요. 여기까지가 where 절이 될 거고요. 그래서 눈치가 좋으신 분들이면 저는 지금 화면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the only one이라고 쓰여 있으면 되게 신기한 애 하나 딱 있지 않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유일한 놈 하나는 덴마크인데 대충 내용을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가 높고 뭐가 낮은데 혼자만 다른 애가 하나 있대요. 그럼 덴마크 맞겠네요. 그리고 주로 안타깝게도 이런 선지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 다음에 4번 Switzerland had the biggest gap between 그러면 여기서 5번을 한번 읽어봤으면 4번은 여기서 이 이하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스위스가 뭘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갭이요. 갭은 여기 있네요. 그럼 가장 큰 갭은 여기고 스위스가 맞네요. 그리고 뒤에 내용은요. This gap was more than twice. 항목이 두 개예요. 답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뭐예요? 독일의 2배 이상이었네요. 그럼 독일 바로 위에 있으니까 확인. 이런 시부엉 아니네요. 3번 가봅시다. In perceived food waste. 그럼 인지된 쓰레기에서네요. 그럼 보자. 처음부터 어디 갔냐? 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Mexico was just 1 percentage point higher than Russia. 멕시코는 단 1%포인트만큼 높았답니다. 뭐보다요? 러시아보다요. 얘는 이런 걸 문제 내지는 않는데요. 얘는 뭐 상식이에요. percent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 부분 전체 표현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당, 센트, 100 당이죠. 얘는 백분율이에요. 이 자체로 말하면 비율에 가까워요. 근데 얘는요, 격차를 비교하는 애예요. 예를 들어 3%가 있고요. 12%가 있어요. A하고 B가요. 그럼 얘네는 몇 퍼 차이예요, 보통? 9% 차이죠. 근데 얘네가 9%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9%라는 수치가. 그럴 때는 퍼센트 포인트가 차이 난다라고 해줘야 돼요. 이건 우리말이고 영어고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차이가 9% 포인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의 격차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요. 그리고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려면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2에 비해서 3은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럴 때 25% 차이 난다라고 하면 돼요. 3을 기준으로 하면 400%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나 300%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영어라기보단 상식입니다. 아무튼 가볼게요. 국어에는 이딴 시험 안 나오겠죠? 설마? 나오려나요? 국어에서? 몰라요. 나오면 국어선생님 말씀하시겠죠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쓰여 있으면 그게 그 뜻이구나. 수치 차이가 얼마 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멕시코는 그럼 1%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러시아보다. 그럼 확인. 멕시코는 어디 갔냐? 러시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멕시코하고 러시아 perceived였는데 맞네요. 여기서 얘네 둘은 1% 차이가 났고 다음이요. 어디 갔죠? 어디 하다 왔죠 우리가?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What the percentage of actual food waste in Mexico? 그런데 액추얼의 비율이네요. 액추얼에서 멕시코가 어떻더라? 그럼 3배 이상이더라네요. 뭐에? 러시아예요. 그럼 액추얼에서 멕시코가 러시아보다 3배 이상 커야 돼요. 멕시코가 러시아보다 3배 이상. 요렇게요. 항목이 길고 비교해야 될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특히나 몇 배 이상, 뭐 2배 이하, 몇 프로 이하 요런 표현이 나오는 애들이 조금 성가신 애들이 답인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보자 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우리 38번 같이 혹시 안 푸신 분들 있으면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38번? 볼까요? 어차피 얘는 찾으면 빨리 보이는 애니까. 보시면요. 얘네들 저는 답을 아니까 그냥 2번 하고 갑시다. 선택지 보실 때요. 뭐 얘네들은 꼼꼼한 해석이 그닥 필요가 잘 없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애들만 짚어가면서 봅시다. percentage 이런 애들은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네. 비율이니까요. 인간의 비율 어쩌라고요? 그냥 비율. 뭐의 비율? read a print book 이런 비율이네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50에서 64요. 그럼 프린트북 50, 64가 어땠다? 높았다. 뭐보다? 65보다요. 그럼 50대에서 60대 초반 프린트북이 65세 이상보다 높더라. 얘네요. 프린트북 제일 연한 색. 얘가 50에서 64가 65 이상보다 높았더라.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 65세 이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북이건 오디오북이건 전자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연세가 그쯤 안 되나요? 60대 중반쯤 되시지 않을까요? 통상? 그죠? 아, 할아버지 몇 살인지 몰라요? 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예라이 놈들아. 아무튼 그래서 한 65세 정도가 넘어가시면요. 주로 요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우리 학원 이렇게 바로 옆 건물에 보면 막 이렇게 무당 이런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점집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우리 학원 이렇게 골목에서 첫 번째 집이 그냥 이름 뭐더라? 무슨 무슨 장군 보살 막 이런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아마 이모님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그분이 보살님인지 아니면은 그 보살님의 남편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기 항상 학원 옆에 서 있는 카렌스인가 회색 봉고차 같은 차 있잖아요 승합차 벽에 붙어 있는 차 이제 그 차 주인인 아저씨가 이렇게 빡빡이 아저씨가 있어요 머리를 시원하게 미신 한 서준이가 옛날에 머리 민 거보다 짧게 밀어요, 보통. 10mm 이하로 머리를 밀고 다니시는 꽈박이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젊고, 아저씨라고 하기엔 연세가 좀 있는 60, 요즘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65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 아저씨 되게 까칠하거든요? 막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핸드폰을 조성주성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러시는 거여서, 이거가 막 배경이 이상한 걸로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해줘? 이러면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꿔드려요? 선생님. 아니, 몰라. 뭐 바뀌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원하시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 고르세요. 그걸로 바꿔드릴게요. 했더니, 아이, 그 모르겠고, 그냥 이 겹쳐가지고, 왜 가끔 사진 정신사 나오면 아이콘하고 막 섞이잖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냥, 요렇게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배경화면으로 해드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잘 보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카메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냥 하얗거나 까맣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레쉬 켠 다음에 찍으면 하얀 그냥 이런 면 찍은 것처럼 나오니까 그래갖고 그걸로 바꿔드렸고 좋아하시더라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또 담배 피고 있는데 주섬주섬 들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뭔 말이요? 이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몰라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관공서나 은행 같은 데에서 뭐 통장 사본 같은 거를 팩스로 보내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팩스 보내라는데 팩스 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팩스 없는데요. 팩스가 뭔지 알아요, 혹시? 들어는 봤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팩스 없는데요. 이랬더니 이제 솔직히 좀 귀찮으니까 왜냐면 나랑 친한 분도 아니고 원래 디폴트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불만이 많으세요. 항상 화가 나 계세요. 그래가지고 왜 저래 이러고 이제 모르는 척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문자를 살짝 읽어보니까 팩스 아니면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본이 뭔지 아시죠? 복사본. 그죠? 근데 요즘에 그 사본이라는 말에 그 추가된 개념이요. 사진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통장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 이러면서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면 되실 거예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쯤 연세가 되시면 전자기기랑 안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북을 보겠어요? 책을 보겠어요? 책을 보겠죠. 그래도 이분들을 보면 이러겠죠. 아유 젊은이가 뭐 그런 것 좀 할 줄 알아야지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50대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은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북이랑 오디오북도 좀 보시나 봐요. 뭐 이렇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그냥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고, 잡소리였고요. 넘어갈까요? 제낍시다. 얘는 그냥 이제 내용 일지요. 얘도 별거 없어요. 이걸 뭘 풀이법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여기 내용 일지의 경우는 1, 2, 3, 4, 5에 제시된 순서가 우리 지문에 제시된 순서하고 동일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장 찾기 쉬운 애들 먼저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친절하게도 숫자가 2번이나 나와요. 보통은 숫자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뭐 요렇게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요런 대문자 애들 위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빨리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래요. 얘는 찾기 쉬운 애 기준으로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 갑시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77세 보면 맨 아래에 바로 보이네요. 그럼 77 여기 있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확인하자는 거죠. 그럼 1972년에 at the age of 77 누가 봐도 77세네요. Shelton became bedridden. 그럼 쉘턴은 뭐가 되었어요? ridden이 뭐의 과거 분사예요? ridden의 원형이 뭐죠? 이거? 그죠? ride요? 타다잖아요. 타다. 그럼 뭐 하게 된 거예요? 합칠까요? bed는 침대예요. 누가 봐도 침대에 타진이네요. 과거 분사니까 수동이니까 침대에 올라타진 상태가 됐어요. 그럼 어떤 분이에요, 이분? 그쵸?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에요. 병상 신세를 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From Parkinson's disease. 파킨슨씨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치매 비스무리한 거. 근데 뭐가 다른지 알아요, 혹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건. 질문이에요. 그 파킨슨씨 병하고 파킨슨병하고 치매랑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다르대요. 아무튼 뭔가가.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치매라고 합시다. 치매 비슷한 게 생기셔가지고 병원 신세가 되셨고요. 다음 문장 바로 보니까 뭐래요? He died 13 years later.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13년 후에요. 자식들이 고생했겠죠? 치매에 걸리신 분이 13년을 병원에 사셨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네. 생각해봐요. 치매 걸리신 분 보신 적 없죠? 아직 주변에 치매 걸린 분. 치매에 걸리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일단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보면서 야, 다은아, 일로 와봐. 야, 내 아들 어디 갔냐? 그러면 얘가 내 아들이거든요. 얘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한 명인데 얘한테 총각, 우리 아들 좀 불러줘. 우리 아들이 병원에 안 와.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식사가 나오잖아요?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또 이래요. 총각, 나 배고파, 밥 줘.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 상태로 13년을 계셨으면, 이분을 모신 자녀분께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연료비 아니고 무슨 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효자비? 뭐 이렇게,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동상 세워주는 거. 이런 분은 동상을 세워드려야 됩니다. 13년을 모셨으면. 아무튼 간에, 이분, 13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77세에 죽여버리면 안 되죠. 90살까지 하신 거예요. 어쨌건 아들님 위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51번 해볼게요. 51번.
아시죠? 봅시다. 이거 빨리.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 찾을 것 같아요. 대문자, 대문자. 찾기 제일 편하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보이네요. 록펠러 유니버시티. 근데 여기도 있네요. 두 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찍읍시다. 아래 거 4번이니까 둘 중에 아래 거겠지라고 보면 After he retired from 여기요. University in 1986 1986년에 은퇴를 하신 후에요. 바로 있네요. He didn't stop his research.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까비. 그러면 위에 올라가 봅시다. 박쥐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박쥐 여기 있네요. He demonstrated 1942 옆에 있죠. 그는 demonstrate는 무슨 말이었죠, 이거? 그죠? 증명하다, 보여주다. 보여주다, 뭐 입증하다. 그래서 조금 편한 표현으로, 뭐야? 죄송합니다. 편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 display하고 비스무리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보통 가수 지망생 이런 사람들이요. 그 오디션을 볼 수도 있지만 음반사에다가 음반 제작사에다가 보통 뭐 보낸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제 음악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저를 오디션에 불러주세요라고 음반 제작사에다가 보내는 거 돼 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 보고 보통 데모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테이프는 없습니다만 용어 자체가 데모라고 해요. 그 데모가 뭐냐면 데몬스트레이션의 약자예요. 나의 실력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는 보여주었대요. That 대절을요. Bath emit는 무슨 뜻? 다 아시죠? 하다. 뭐 아시잖아요. 그죠? 내뿜다, 배출하다. 이거의 명사형이 emission, 배출, 배기. 그럼 박쥐가 배출한다라는 걸 입증했대요. High frequency sounds요. 눈치상 이게 뭐겠어요? 고주파음이겠죠. 그래서 frequency는 원래 뭔 말이에요, 이거? frequent의 명사형이잖아요. 뭐죠? 빈도요. 고빈도 소리잖아요. 여기선 얘가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뭐 라디오나 뭐라 될까요? 소리를 차장을 나타낼 때 이 frequency가 요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high frequency sounds 고주파음을 배출한다라는 걸 보여주었고요. with which 그럼 with which는 관계대명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그냥 관계사절이구나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nd with 플러스 선행사요. 그리고 선행사와 함께예요. 선행사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고 이 고주파음과 함께 고주파음을 가지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ey can locate. locate는 어떤 의미죠? 위치를 지정하다 혹은 위치시키다 내지는 위치를 찾아내다예요. 그러면 그들은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objects, 물체들을요. 어떤 물체인데요? as small as flying insect요. 조그만 애들인데 얼마만큼 작아요? 나르는 곤충만큼이나 작은 물체들 위치를 잡아낼 수 있대요. 그러면 고주파음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구나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3번 이래서 5번을 갔다가 이런 C부엉하고 2번으로 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봅시다. 어디 갔냐? 여기요. 삼촌 여기 있네요. 엉클. 그래서 수학 교수인 삼촌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써 있는데 뭐 너무 대놓고 하버드 교수님인데 바이올로지 생물학이죠. 그리고 여기요. 이거 우리 지문에서 특히 26번 지문에서 종종 볼 거예요. PhD. 중요한 단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사학입니다. 약자는요. pH 뭐일 것 같아요? 산두? pH가 D는 뭐겠어요? D. 박사. 그 닥터예요. pH는 뭘까요? 되게 황당해요. philosophy예요. 뭐죠? 철학이죠.
철학 박사. 근데 이분은 생물학 박사님 아니에요? 여기네요. 주얼러지니까 동물학이네요. 동물학인데 왜 철학 박사라고 하죠? 라고 묻는다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옛날부터 그, 이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형님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형님들. 이분들이 기본적인 뭐랄까요? 직함이라고 할까요? 직업이요. 철학자였어요. 그쵸? 근데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이랑 다르게 수학도 하고 미술도 하고 종교적인 연구도 하고 되게 다방면에서 박식한 사람을 철학가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박사학위라는 건 가장 높은 학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고의 학위고 아주 박식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냥 philosophy doctor, PhD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쉬었다 합시다. 뭐가요? 리치가 그냥 대명사냐고요? 아니요. 의문 대명사이죠? 원래 의명사? 관계대명사 아니면 의문대명사? 서명사일 수는 있어요. 어떤 이렇게. 있어.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흘러. 누가 쓰래? 네? 지워진 줄 알았지. 진짜 지워진다니까, 원래? 진짜. 알겠어. 뭐였어? 여기서. 버려야겠다. 아프야? 아프야? 아프냐? 야? 났어? 아파? 아파 보이고 기분이 아니야, 시험. 아니, 초록색, 파란색. 진짜 존나 쳤어. 왜? 파란색 그렸대서. 이렇게 더. 응? 이렇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했다니까. 그래서 비가 오네, 지금은. 내가 이거 바로 그때도 떨어졌잖아. 야, 있잖아. 티테스트. 누가 나를 싫어하더냐고 하시다. 내가 그래서. 이거는 2번이야? 아, 이건 저, 뭐, 2번. 우절절 수 이렇게 존나 그래서 붕어빵을 사왔다는데 이 시골인지 궁금해. 아니 나 붕어빵을 우울해서 붕어빵을 사왔어. 아니 우울했다는 게 무슨 아니 근데 붕어빵은 뭐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원사는 붕어빵. 봐봐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있잖아 이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찌는데라고 생각했다. 원은 장르에서 이 그릇이 배우는 될 줄만 있더라고. 있잖아. 돈이 없잖아. 그냥 와이파이 되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러야 돼. 그런 거 맛없어. 돈 안 내고 먹고 싶은 거 시켜줘야 돼. 그러면 겨울에 살고 싶어. 오늘은 뭔데? 아 알겠다 그거 2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준혜연이 그런 거 아니야? 준혜연이 손가락이 그거는 거는? 보라는 거 준혜야. 준혜야? 이상하게 누가 준혜는 몰라? 이게 준혜야. 그러니까 준혜가 이제 손가락에 나냐고 그거는. 준혜이 아니야. 아니 찝이야. 왜냐면 2반이라서 2반. 2반 존나 아니야. 그거는 일단 집 가서 배운 거에 알고 치고 도저 알고 치.
진짜 알고치로 주고 알고치 이거 해봤니 알고치? 진짜 와 스발라 가만히 있어서 한번 불러봐. 재밌어. 여기다가 누가 알고치 해봐야 진짜 손가락 찢어지는 기분 진짜 올라. 이거는 완전 대출 진짜 최선 꽤 알고치 못하는데 알고치를 해봐. 지어 빠질 때까지 냅둬야 돼. 한번 해봐.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아니 집안 그냥 기상이 펴가지고 찢은 다음에 목시키는 거잖아. 알보치는 여기 입에다 되게 잘 알아. 지금 꽤 나쁘지. 찢으려. 찢어지긴 할 거, 찢어지긴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인정 진짜. 알보치 그런 말이야. 찢어지긴 할 거 아니야. 그럼 만살에다 가루를 주겠죠. 찢어지면 그때 발라놔. 안에. 찢어져 버려. 해봐. 이대로 쏙 들어가. 알보치 바르면. 그냥 랩 들어가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 스테미가 걸리니까 들어가. 그냥 에어로스는 하나도 안 걸려, 진짜. 좀만 참으면 빠른 거지. 뭐 걸려? 뭐 이렇게 손을 집에 잡수. 내 집에 안 할게요. 딱 신도 딱 뭐죠? 아이가 진짜 예뻐 재밌더라. 그런 평소에 이래서 그래. 너 아니야. 이거 스캔이잖아. 삼행시요? 가로도 예로도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일단 넘어가서요. 일단 문제 같은 문제를 좀 봅시다. 그래서 부왕 넘어가셔서 60한 9쪽? 7쪽이네요. 67쪽에 파트 2요. 이제 주장이 원래 몇 번이에요? 이거 19번? 아니죠? 이거 옛날 거라 그래요. 2016년 거라서. 주장 몇 번에 있어요? 20번이요. 그죠? 18번이 목적, 19번이 심경, 20번이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듣기 할 때, 듣기 뒷장 넘어갔을 때요. 듣기 뒷페이지 돌아가고 있을 때 풀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18, 19, 20 삼형제 중에서 20번 문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일단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뭐 낮은 편입니다. 요 근래에 여기 20번 주장 문제, 22번 요지 문제, 23번, 24번 주제 제목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일단 쉬운 문제 유형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맨날 말씀드리는 똑같은 패턴이 있잖아요. 요 앞부분에서 소재 정도 잡자고요. 어떤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지 특히나 주장이기 때문에요. 얘는 뭔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글쓴이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지 가능하면 주제까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글의 아랫부분, 글의 후반부에서 주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앞대가리 보고 뒷대가리 보고 선택지로 바로 내려가세요. 어지간하면. 왜 그러냐면 얘가 친절하게도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주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 한 상태에서 1, 2, 3, 4, 5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10중 8구는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별 수 없죠. 그때 올라가서 조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글의 앞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When we want something badly for our children 이럴 때네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맨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예요. badly가 뭘까요? 되게 쉬운 단어인데 의외로 모를걸요? 나쁘게? 심하게? 비슷하다. 절실이에요. 절실하게.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 desperately요. 우리가 뭔가를 절실하게 원할 때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so badly that 누가 봐도 뭐예요? so that절이죠. 절실하게 원할 때. 근데 얼마나 절실하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그래서 그 결과죠. We behave in ways 우리가 행동할 때네요. in하고 way는 원래 짝꿍이잖아요. 그쵸?
그럼 in way는 기본적으로 방식으로예요. 근데 뒤에 that까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that절 하는 방식으로 라고 해석합시다. 방식인데 that절인 방식으로니까요. 그래서 명사 way 방법을 나타내는 way 짝꿍은 일단 in이더라예요. 그러면 대절인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예요. That aren't helpful.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For our kids. 우리의 자녀에게. 정리하면 우리가 자녀를 위한 뭔가를 너무너무너무 절실히 원해요. 그래서 그 결과 때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it can mean 그것은 의미할 겁니다. 대절을요. We're trying to fulfill a need for ourselves. 그럼 그럴 때는 이런 걸 의미해요. 우리는 이거 하고자 한대요. fulfill 무슨 말이에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예요. satisfy랑 비스무리한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란 얘기예요. for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한. 저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비판하는 거를 마음껏 깔 수 있어요.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겁니다. 뻥이에요.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아니고 흔히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글쎄요. 여러분 정도 또래 자식이면 너네가 통상 한 1년에 2천만 원씩 잡아먹지 않을까요? 그죠? 2천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근데 자식이 둘이네요?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차는 최소한 BMW X10, 뭐 X8 이런 거거나 벤츠 S클래스거나 뭐 이럴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먹은 돈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방은 최소 루이비통, 구찌, 샤넬, 어쩌면 에르메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러세요. 엄마한테 그러세요. 엄마 앞으로 날 에르메스라고 불러. 내가 엄마의 구찌야. 여러분들은 왜냐면 그만큼은 여러분들이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집에 가서 그러세요. 이제 뭐라고요? 진짜로요? 대단한 놈인데요? 그렇군요. 알았어요. 김 에르메스 씨.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를 구찌라고 불러 앞으로. 아니면 난 김 샤넬이야 이렇게. 이 엄마 아빠의 구찌 에르메스 샤넬들아. 아무튼 봅시다. 그것은 근데 이제요. 어쨌건 부모가 자식을 위한 무언가를 정말 절실히 원할 때 근데 내가 자식 잘 되라고 한 행동인데 사실은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다? 이때 우리 부모들은 나 자신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자식에게 강요하지만 결국은 그게 누구 만족이다? 네 만족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조차고 자식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위해 뭔가 절실히 원하는데 그 결과 자식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행동을 내가 한다면 그건 그저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한 문장 정도 조금 더 읽어볼까요? 다음 문장 It's normal to feel good. 이거 가주어고요. 여기가 진주어네요. 그럼 진주어 하는 건 is normal, 정상이다예요. 당연한 거고 평범한 거래요. When your child wins. 너의 자식이 이길 때 기분이 좋은 건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is normal 또 나와요. 투부정사의 내용도 당연한 거래요. 읽기가 싫어졌어요. 문장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자식이 이기면 기분 좋은 거 당연하지. 그럼 뒤에 무슨 말을 할까요? 하지만 너 기분 좋자고 자식을 꼭 승자로 만들어야 하니? 이런 정도의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겠어요? 자식에게 뭔가를 원한다는 핑계로 자식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 그건 네 욕심 채우기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 같아요. 여기 정도부터 가봅시다.
Be willing to take an honest look at yourself. 동사 원형 in B로 출발해요. 뭐예요? 명령문이요. 그럼 이 글은 주장을 하는 글이잖아요. 우리한테 뭔가를 시키는 글입니다. 근데 명령문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주제의식이 담겨 있겠네요. Be willing to 부정사는 뭔 말인데요? 알걸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다. 오케이. 그럼 기꺼이 take a look at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 take a look at 말이 길지만 look at하고 같은 거잖아요. take a look 혹은 at 뒤에 명사요. 그러면 무엇을 보다예요. 뭐 그냥 의미를 좀 추가하면 살펴보다. 그렇지. 안 나오네. 갑시다. 그러면 take a look at yourself. 너 자신을 보세요. 근데 어떻게 봐요? honest look이에요. 정직하게 네 자신을 보세요. 너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라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The payoff is tremendous. payoff는 무슨 말? 알면 똑똑이. 모를 수도. 보상, 결실. 그러면 그 보상은, 그 대가는, 그 결실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다? tremendous는 뭐예요? 그쵸. 거대한, 오케이. 어마어마한이죠. 그 결실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거대할 겁니다. 뭐, 아우, 진짜, 제기가 안 나와요. 좋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보상이 아주 클 거예요. You become, 당신은 됩니다. 뭐가 돼요? more aware. 더 잘 아는, 이게 될 거래요. sport parent. 스포츠 선수의 부모님이 될 거래요. Who can offer. 그리고 이 부모는 제공할 수 있답니다. True support and encouragement. 진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래요. 당신의 아이에게요. 그럼 뭐예요? 팩트로 때리는 거죠. 자식 잘 되라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게 정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욕심 아니에요? 솔직히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요. 주제에는 사실 앞부분에 몰려 있었던 거네. 찾아봅시다. 자기 기분을 위해서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닌지를 돌아보세요. 여기에 있는 표현 그대로네요. 너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5번. 아, 힘들어. 코 나와. 뒤에 거 65번 한번 풀어봅시다. 저는 코를 풀고 올게요. 아마 금방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봅시다. 뒷부분에 사실은 정답에 대한 되게 좋은 근거가 보이죠? 근데 혹시 이 부분의 의미를 잘 몰랐으면 조금 더 읽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볼게요. Like cross training.
크로스는 뭐예요? 원래 크로스 교차하는 거죠. 교차 훈련처럼 교차 훈련이 뭔지 모르겠다만 교차 훈련이랑 비슷하대요. cross eating. 그럼 얘는 교차 먹기네요. 교차 먹기는 크로스에서 먹는 건 as 더합니다. needed variety to your life. 이걸 더해준대요. 요구되는 다양성을 당신의 인생에 더해줄 거래.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nutritional variety, 영양적인 다양성을 더해줄 거랍니다. 그럼 크로스 이팅을 하면 영양분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글순이의 주장은 뭐겠어요? 일단 이걸 합시다죠. 크로스 이팅 합시다예요. 그럼 크로스 이팅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네요. Existing on a few dietary staples 까지 봅시다. 여기까지가 사실 주어의 덩어리가 되겠네요. 아래 bars까지. 그리고 exist는 원래 존재하다죠. 여기에 exist on 뭐뭐 이렇게 하면요. 무엇을 먹고 살다예요. 주식으로 먹고 살다라고 할까요? 주식으로 하다가 낫겠네요. 주식으로 삼다. 이거를 주로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주식으로 삼다. exist on. 그럼 동명사니까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뭐를요? A few 소수의 dietary 식사적인 staple 이건 뭐예요? 얘가 명사 혹은 형용사거든요. 스테이플러 할 때 그 스테이플도 맞아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주된 혹은 주요한 것들 정도의 의미예요. 명사라면 필수품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주된 것들, 주요한 것들. 형용사라면 주된, 주요한, major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의 식단적인 주요품이니까 주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먹을 때 필요한 것들. 그럼 식사에 있어서 주된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식사에 있어 필수품이 뭔데요? Bagels, bananas, and energy bars. 그럼 누가 봐도 양놈이네요. 베이글하고 바나나를 처먹는데요. 주식으로. 에너지 바요. 이건 주식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렇게 소수의 음식들만 먹고 사는 것은 may leave 목적격 보어네요. 그럼 네가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네가 어떤 상태가 되게? short. 키가 작은가요? 난가요? 주식만 먹었나? 그렇긴 한데 기분이 나쁘군요. 죄송합니다. short는 뭔 말이냐면요. short on 하면요. 무엇이 부족한이에요. 그래서 lacked 혹은 lack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lacking, lacked 둘 다 쓰입니다. 그럼 뭐가 부족한 상태? fiber, 화이바. 혹시 알아요? 이거 우리 오랑캐식 발음으로 화이바라고 하는 거 쓰지 마세요. 비표준 발음입니다. 심지어 그 편의점에서 미에로 화이바 이런 거 아직도 파나요? 뭔지 몰라요? 안 나오나? 팔아요? 그죠? 그거 되게 맛있는데 먹어본 지 오래됐네요. 이게 여기 우리나라 동쪽에 사는 이 점점점 새 섬나라 친구들 발음이잖아요. 그 아이들 영어를 참 좋아하는데 영어 발음이 개똥 같잖아요. 그래서 fiber 이게 뭐예요? 오 똑똑하다. 섬유소, 섬유질, 식이섬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성원이 없는데요? 화이바 그러니까 섬유질이나 vitamins, 비타민이나 minerals 얘는 무기질이라고 하죠. 무기질이라고 하나요? 요즘에도 미네랄이라고도 하죠. 무기질. 다른 표현 뭐 있나요? 미네랄. 그죠? 미네랄이라고 그냥 하나요? 과학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나요? 생물 이런 거에서? 몰라요. 아무튼 그럼 섬유소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할 거예요 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crucial, 아주 필수적이랍니다. for health, 건강해요. 그럼 뭔 소리예요? 글쓴이의 말을 두 문장을 통해서 한 얘기를 정리합시다. 크로스 이팅 좋아요. 그럼 식사에 있어서 주된 것들 빵이나 바나나나 에너지바만 처먹으면 건강에 나빠요. 그럼 얘는 건강에 좋은 거고 얘는 건강에 나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게 이 개념이 되겠네요. 그럼 크로스 이팅이란 건 뭐겠어요? 베이글, 바나나, 에너지바만 먹지 않는 거겠죠.
a few에 의존하지 않는 거겠죠. 많이 먹는 거겠네요. 내려가 봅시다. 아래쪽으로. 요 정도 having 가볼게요. having more foods at each meal. 대놓고 답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더 많은 음식을 먹는 것 이래요. 매 식사마다. will also help control. 또한 역시 도와줄 겁니다. help는 준사역 동사라서 원래 목적어, 목적격 부어가 올 때 목적격 부어 자리에 원형 쓰는 거죠. 물론 여기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데 여기서는 목적어를 생략한 겁니다. 얘 생략. 이런 애들 일반 목적어라고 하고요. 일반인인 경우에요. 뭐 them, us, 아니면 people. 이런 뻔한 사람들 이 목적어일 때 얘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help us control, help them, help people control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우리가 통제하는 걸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뭘 통제하는데요? portion sizes. 혹시 portion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비율, 구분, 비율, 목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목이란 말도 되고요. 1인분. 그러니까 그 음식 같은 데 보면 성분 표시될 때 1회 제공량 해가지고 뭐 나트륨 얼마, 뭐 얼마 써있지 않아요? 관심 없나요? 그죠? 칼로리 얼마, 1회 제공량당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1인분이라는 말도 되고요. 1회 섭취분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도 쓰여요. 약 같은 거라면.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라면. 그러면 뭐를 컨트롤하게 해줘요? portion sizes. 너의 1인분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which may keep you from overloading on fat or sodium. 콤마 위치니까 얘는 and it으로 잡자고요. 그리고 그것은 keep A from B, A가 B하는 걸 막다죠. 너니 미어 overload는 뭐예요? 원래 이게 무슨 말이죠? load가 무슨 말인데요? 얘가 싣다, 적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건을 실른다는 뜻. 그럼 overload는 뭐겠어요? 얘가 많이 실어진 거예요. 그거 보고 과적이라고 하죠. 내지는 과적하다, 너무 많이 싫다, 혹은 과부하시키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요. 과부하 오버로딩이니까요. 과부하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네가 과부하시키는 거 너무 많이 네 몸에 때려 넣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요? fat, 지방, sodium, 누가 봐도 나트륨이죠. 소금, 염분을 과적하는 걸 막아줄 거다. 무엇으로부터요? 얘는 어디서 오는데요? One particular food. 단 한 종류의 음식만 처먹었을 때 내가 먹은 음식이 너무 짜다면 아니면 너무 지방이 많다면 엄청 많이 먹겠죠? 지방과 뭐랄까요? 염분을요. 근데 뭘 하면요? 더 다양한 음식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으면 하나의 음식만 먹었을 때 올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기피할 수 있다 안 해요. 그럼 1번이겠죠. 이것저것 많이 드십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살짝 도망쳐왔던 크로스 트레이닝. 요건 뭐냐면요. 교차 훈련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목이나 영역의 훈련을 골고루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헬스장 같은데 짐에서 하는 운동을 생각해 보면 유산소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도 했다가 웨이트도 했다가 웨이트를 한다면 신체를 부위별로 나눠서 이쪽 저쪽 부위를 나누어 가면서 운동하는 거 이런 걸 보통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크로스 이팅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이팅은 뭐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66번이요. 안에 저기요, 푸세요.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왔네? 어디가 막힌 거 같네. 15. 이성들이 있어. 아니, 자, 우리 무기로 지랄이네. 거꾸로 놨어야 되는. 그치? 그래. 어떻게 그렇지? 좀 잠깐만요. 어, 자, 진짜. 볼까요? 66번이요.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이죠. 여기에서의 as는 뭐뭐처럼, 뭐뭐듯이, 혹은 뭐뭐시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Even the best laid plans can go astray. 심지어 best laid plans. 그럼 여기서 best laid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인지 살짝 모르겠다고 칩시다. 얘가 뭐지? 일단 물음표를 남겨놓고 그냥 가볼게요. best laid가 뭔지 모르겠다만 best plan이잖아요. 최고의 계획이겠네. 이 계획이 can go. 여기에서의 go는 이형식 동사예요. 뭐뭐하게 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 astray는 없나요? 없네요. 얘가요. 일단 얘도 그냥 뭐지? 라고 하고 넘어가 봅시다. 좀 이따가 뜻은 적어드릴게요. 그럼 우리도 알다시피인데요. 근데 뉘앙스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2분 달려있잖아요. 심지어 최고의 계획도 go가 뭐뭐하게 되다라는 의미는 아실 거고 어떻게 될 수 있다? 얘는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최고의 계획조차 어떻게 나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it 가주어고 어디 갔냐? 여기가 진주어네요. 그러므로 대절이 중요하다 하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예요. 해석 가봅시다. You keep in mind. keep in mind는 아시죠? 유념하다, 명심하다. 당신이 유념하는 것이,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네요. The possibility. 무엇을요? 가능성을 명심하시래요. Of plans going wrong. 그럼 of는 전치사고요. 전치사 저기 뒤에 얘가 동명사예요. 전치사의 목적어거든요. 얘는 뭔데요?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의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plans going wrong. go wrong은 뭔데요? 잘못되다죠. 그럼 계획이 잘못되는 것의 가능성을 당신이 유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요. 그리고 대절에 주어 여기 동사 하나 있고 and 뒤에 동사 하나 더 나오네요. 둘이 병렬 구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 당신이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을 명심하시며 remain, 유지하세요. flexibility, 유연성을요. 어디에서? 당신의 계획에서요. 계획을 암만 잘 짰어도 이거 틀어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가능성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누가 봐도 대놓고 주제문 아닙니까? 왜요? 대절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가 대놓고 주제문이네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요 잘못될 가능성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네요. 그럼
내려가 볼까요, 그냥? 맨 마지막 문장 도둑놈처럼 읽어도 되겠네요. Sometimes, 때때로는 뭐더라? The best decision, 최고의 결정은 is, 이다. 뭐이다? 투부정사하는 것이다예요. To give up, 포기하는 거래요. And to move on. 쉬운 표현인데 move on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보통 나아가다인데요. 주로 뭐 단계 같은 게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다. 그리고 얘가 보통 이제 그 팝 노래 가사에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얘는 이제 극복하다 정도의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이 극복하는 건 주로 까인 거예요. 실연, 까인 거.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뭐 I should move on, 뭐 I'm gonna move on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가 나를 깠지만 난 괜찮아, 뭐 이런 찌질한 노래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다, 극복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때때로 최고의 결정은 뭐대요? 뭐다? 포기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야. 차선책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개 합칠까요?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항상 명심합시다. 유연성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되면 포기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되게 금방 잡을 수 있죠. 5번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넘어간 게 있어요. laid요. 얘 원형은 뭐예요? 레이어, 그렇죠? 그럼 lay는 무슨 말인데요? 놓다, 두다, 혹은 배치시키다요. 배치하다. 그럼 잘 배치된 계획. 그럼 배치가 잘 된 계획이에요. 배치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갑시다. 잘 짜여진, 짜임새가 있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astray는요. 길에서 벗어난 이에요. 뭐 길을 잃은 해도 괜찮아요. 그럼 최고의 계획조차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아래 문장도 살짝 봅시다.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표현은요. It is 강의 중요 형용사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대절이 올 때.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건데 동사 앞에 should 생략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의 원형 써야겠죠. 이 패턴이에요. 물론 이 지문에서는 어차피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라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대절의 동사가 뭐죠? you라서요. you라서 동사에 s가 붙지도 않고 문제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만 이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가 it was로 과거 시제로 쓰인다라거나 대절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여기 동사에다가 s를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뭐랑 되게 유사해요. 대절의 should 생략은 원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몰라요? 요구, 명령, 제안, 주장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있을 때 그 뒤에 목적어절인 대절에서 주어, 동사 앞에 똑같이 should가 생략되더라 본 거 있잖아요. 얘가 목적어절일 때 기억 안 나요? 뭐 insist나 suggest 같은 거, order, force요. 이런 애들. 근데 다만 기억하실 부분은 요거라 그랬어요. 이 목적어절인 대절의 의미가 이 내용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should를 생략하는 거고 단순 팩트의 진술일 경우에는 should 생략 원칙 적용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걔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위에다가 우리가 쓴 당위 중요 형용사의 내용을 보시면 이시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예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대절은 당위성이 있다 중요하다라고요. 그럼 당연히 이 대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절의 내용은 당위성이 있고 의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위 중요 형용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맨날 내가 쓰는 형용사잖아요. 뭐 있어요? 여기 있는 거 important요. 쓰지 맙시다. 창피하니까. 또 뭐 있어요? necessary 필수적인. 또 뭐가 있죠? 오케이, fundamental. 아니면 essential 필수적인, 근원적인, vital, crucial, critical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맨날 쓰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 패턴으로 사용되는 형용사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natural. 당연한 거예요. 당연. 대절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 말 그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성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portant, necessary 이런 형용사들도 있고 fundamental, essential, vital, crucial, critical 대절의 내용이 아주 필수적이다. 혹은 당연하다. 대절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67번이요.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고 마칩시다 우리. 되신 걸 보니까 빨리 들러먹었군요. 그러네요. 일단 같이 볼게요. 부탁해요. 부탁 끝나니까. Past are a concern. past가 뭔지를 몰랐어도 지문을 보시다 보면 눈치상 해충인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지문이 아니라 선택지를 보시면. 그래서 past는요. 통상 해충이에요. 해충인데 가끔 지문에서요. 요 앞에 정관사 너가 붙어서 대문피를 쓰면요. 가끔은 전염병이나 뭐 흑수병과 같은 병명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대문자일 때. 그래. 보통은 그 흑수병이라는 병은 플레이그라고 많이 씁니다. 영어식 표현은 플레이그, P-L-A-G-Ue라고 많이 쓰는데 패스트가요. 그 의학 용어로 원래 그 흑수병의 명칭이래요. 영어는 아니고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렇게 알아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충 내지는 질병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더라. 그럼 pest are concern. concern은 걱정거리죠. 해충은 걱정거리예요. for collection, preservation. preservation은 보존이잖아요. 그럼 collection은 수집품이죠. 통상적으로. 그럼 수집품 보존에 걱정거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에도 걱정거리이기도 해요. health risk. 건강에 위협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걱정거리예요. 그쵸? 해충이 내가 예를 들어 케이크를 사랑하는 변태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난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세상 모든 케이크를 모아가지고 장식장에다가 진열해놨어요. 무균실을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게.
근데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평 들어가요.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수집품 보존이나 건강적인 위험에서 걱정거리입니다. 뭐 물론 여기선 수집품 얘기는 아닙니다만 개인의. 아무튼요. And both issues, 이 두 가지 이슈들이 수집품 보존이란 측면, 건강의 위협이라는 측면 둘 다 addressed. address는 다루다, 처리하다, manage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관리하다, 다루어져야 합니다. 뭐에 의해서? Facilities Management Plan. 명사예요. Facility, 시설이죠. 시설이나 설비. Management, 관리, Plan은 계획이네요. 시설 혹은 설비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수집품을 잘 보존하기 위한 해충 예방, 건강을 위한 해충 예방이 다 다루어져야 한다래요. 그리고 pest management start with good housekeeping. 그럼 이런 해충에 대한 관리는 start with 혹은 begins with 둘이 같은 뜻이에요.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시작하다, 출발하다. 그러면 해충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 Good housekeeping 였던 것 같네요. 좋은 housekeeping은 뭐예요? 집보기예요. 집보기. 집을 잘 지키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So, 그러니까 museums overall custodial staff. 그럼 박물관에 그러면 여기서 보고 이 수집품이 개인의 수집품이 아니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뭐라고 하죠? 장소가 아니라 박물관은? 도서관은 장소, 박물관은 뭐라고 하죠? 박물관에 있는 물건을 보고. 그 무슨 품이라고 하는데? 한국말 못해서 죽겠네? 아무튼 간에요. 그러면 박물관에 모여있는, 아무튼 박물관 물품이라고 합시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전반적인 custodial 하면요. 요 custody라는 명사가요. 구금, 구속 이런 말도 있고요. 관리라는 말도 있어요. 누구 구속당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구속영장 심사가 반려되었다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표현. 구속할 때 custody예요. 그래서 in custody 하면 이게 구속된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갇힌. 아무튼 여기서는 관리입니다. management의 의미예요. 전반적인 백화점이 아니라 박물관의 이 관리 직원은 must be considered. consider는 항상 말씀드리죠. consider A, B예요. A를 B로 여기다. 수동문입니다. be considered B요. 여겨지다 B라고. 이해 가시죠? 그럼 이 박물관의 관리 직원은 여겨져야 돼요. 뭐라고? part 일부라고요. of the pest management team. 그럼 박물관의 총체적 전반적인 관리 직원은 무엇의 일부로 여겨져야 하니? 해충 관리팀의 일부로 여겨져야 한다. 왠지 직책이 떨어진 느낌이네요. 원래 건물 관리인이었는데 박물관 관리자였는데 해충 관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해충은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앞에 나오네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편 한 번 더 나와요. housekeeping. 박물관의 집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럼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박물관의 해충 침입 방지, 집 관리는 should be concentrated. 집중되어야 합니다. At these points of entry. entry는 진입이에요. 혹은 축구 같은 데에서 말하는 선수 명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입의 포인트, 진입 포인트, 침입 포인트라고 하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해충이니까. 이와 같은 침입 포인트에 집중해야 된대요. 박물관에 집 지키기는요. 그러면 해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points of entry, 이런 침입의 포인트를 잘 막아줘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침입, 경로, 차단. 이게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1, 63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단어가 오늘 8까지 했나요? 10까지. 그럼 단어는 11에서 14 해주시면 돼요. 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계시요? 우리 오늘 김강의실이 있을걸요?
네. 사랑이 제일 싫어 할때 그거 같아. 그러세요. 나도 그럴래 그러지. 오빠가